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봄철 세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봄철이 되면은요, 꽃가루 난리죠, 송진가루 난리죠, 먼지 난리죠, 황사 난리죠. 너무 이런 이물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뇌와 똑같은 웹웨어에서 분열이 된 세포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피부를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뇌에 대한 건강, 또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봄철이 되면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추웠다, 저녁다, 기온의 차이 때문에, 온도의 차이 때문에 얼굴에 홍조라든지 알러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매일 하는 루틴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피부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죠. 자, 이런 배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매일 하루에 최소 2번 세안을 합니다. 세안을 하는데 세안의 종류가 너무 많으시죠. 오일 타입도 있죠. 로션 타입 있죠. 크림 타입 있죠. 너무 많으시죠. 자, 그런데 대다수 클렌징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클렌징의 가장 큰 주요 목적은 첫 번째, 외부의 공해물질을 닦아내는데 목적을 두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목적은 어떤 거냐면요, 내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의 노폐물, 모공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닦아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에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전부 충족이 돼야지 불필요한 각질이 탈락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생이 되면서 좋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황사라든지 송진가루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재생이 되지 않지요. 이러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집니다. 자, 그러면 세안을 정말 잘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화장대 위에 보시게 되면은 클렌징의 종류를 한번 봐보세요. 또 화장실에 수납장을 열어보시고 클렌징의 한번 종류를 봐보세요. 굉장히 많은 클렌징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전문 제품은요, 로션 타입 클렌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시 타입, 예를 들어서 딥 클렌징이라고 하는 물비누 같은 타입의 클렌징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로션 타입을 쓰고 두 번째 물 타입, 그러니까 비누 거품을 내는 듯한 그런 그 클렌징을 쓴단 말이에요. 물비누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근데 이 세안 방법은 굉장히 잘못이 돼 있어요. 물비누 같은 경우는 외부의 공해를 닦아내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션 타입은 우리 몸 안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 피지를 녹여내고 불필요한 유분을 없애며 그 다음에 피지 바란스를 맞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클렌징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물비누 같은 물 타입의 클렌징이 1차로 돼서 외부의 공해물질을 닦아내는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닦아내고 난 다음에 피지에서 내지는 내 몸에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올라온 노폐물들을 닦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제가 이야기한 전후가 바뀌어서 로션 타입 먼저 하고 물 타입을 나중에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렌징의 순번과 순서가 맞지 않으면 자기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물비누 타입의 클렌징을 먼저 해내시고 두 번째는 로션 타입의 클렌징을 하시는데요.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 더 리프팅 클렌징이 가능한지 리프팅 클렌징 대안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로션 타입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그냥 막 문지르신단 말이에요. 피부 표면에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충분히 내 손에서 먼저 열을 조금 발생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하는데 이마는 우리가 근육이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밑에서 위로 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동그랗게 안용근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뺨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선으로 입꼬리를 올려가며 되게 돼 있죠. 입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클렌징의 순번을 보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자, 목서부터 한번 따라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목은 림프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클렌징을 잘하는 테크닉은 림프 드레이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클렌징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손으로 먼저 귀서부터 밑으로 굴리시면서 내려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죠. 역시 반대로 돌려서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입은 염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입에서 노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입은 어떻게 되냐면 눈하고 똑같아요. 네, 근육의 방향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입은 불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신 다음 그 다음에 턱 교근은요 이렇게 위로 솟아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한 5번 정도를 해주십니다. 5번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거냐면 입꼬리, 입 주변에 광대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거의 다 처지고 팔자주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클렌징 날 때는 어떻게 사선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팔자주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살짝 요 부위를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는 그대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 아래로 해주시죠.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도 입이하고 똑같은 근육의 방향이라 그랬죠? 자,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실 때 그냥 돌려주지 마시고 손을 조금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는 밑에서 위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 됐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육의 방향이 다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고 사선으로 올려주시고 둥글려 주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안법을 여러분 계속 한번 하신다면은 팔자주름이라든가 눈밑 처짐이라든가 이마의 협착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클렌징 하는 법을 한번 살짝 바꿔보시기로 해요. 첫 번째는 물비누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로션 타입으로 림프 드레이닝 마사지 같이 리프팅 클렌징으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유익하셨나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